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원재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무님? 네. 지금 보니까 지표, 그리고 또 발언, 이런 것들이 또 매파적이고, 지표는 또 탄탄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밀립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고용지표 호조에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1% 초반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업종이 거의 하락했고,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4.6% 상승했고요. 항공주들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3.8% 상승,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3%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업체이자 메타버스 관련주인 로블록스가 3.2%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반도체 기업인데 6.6% 상승했는데요. 일본 키옥시아와 합병 협상을 재개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민간 부분 고용이 23만 5천 개가 증가를 했는데요.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예상치는 15만 3천 개였습니다. 전월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20만 4천 건으로 발표가 됐고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상치는 22만 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틀란타 여는 총재는 인플레이션 억제 위에 여전히 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캔사스시티 여는 총재는 한동안 5% 넘는 금리 유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년에도 그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는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더 이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아직 확실하게 하락세로 접어든 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용시장 타이트해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촉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3년 중에 미국 금리 인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이제 크게 종목, 지표, 발언 이렇게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경제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속 탄탄하네요. 이 민간 고용도 예상치를 상회했고 실업수당을 청구한 것도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상회, 하회 이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뜨겁나 봐요. 네, 여전히 일자리는 남아돌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빅테크 기업이나 대기업 측에서는 고용을 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하고 있지만, 네. 지금 민간 부문 고용을 보면 서비스업에서 21만 3천 개 정도가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일자리 증가를 견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측에서도 여전히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38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급여도 여전히 상승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급여 상승률을 보면은 약 7.3%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연준이 경고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임금 인상, 그걸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그 내용도 보니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많이 좀 옮겨가는 거.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고, 그 서비스 쪽 일자리가 좀 계속 제일 크게 늘어난 거 보면 리오프닝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리오프닝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지금 서비스 쪽에서 계속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고용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잡혀야지 좀 어느 정도 연준도 좀 멈추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신호가 안 나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발언들도 이날 같은 이렇게 맥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애틀랜타 여는 총재 그리고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 IMF 계속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네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자산시장, 즉 증시의 상승을 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 수준에서도 올라가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은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면은 이런 매파적인 의견은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자산시장의 상승이 결국에는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잡자라는 그런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패드워치를 봤더니 최종 금리가 이제 원래 한 5.1? 이 정도였는데 이제 5.25까지도 올라가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것도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되는 거겠죠. 일단은 그것도 그렇고 네. 원래는 이제 25bp 인상이 이번에 이제 2월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패드워치 측에서의 같은 경우에는 그 25bp 인상한다는 그런 비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뭐 한 60% 후반대에서 지금 60% 초반, 거의 60% 가까이로 좀 떨어지고 네, 있다. 네. 계속적으로 연준의 경고, 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패드워치 측에서도 뭐 약간의 뭐 25pp는 하겠지만은 약간의 빅스텝이 대한 것도 좀 늘어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좀 안 나와 있는데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발언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분 말씀은 뭐 디플레이션의 올해가 그런 해가 될 거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좀 하락하는 거를 내가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워낙에 입에다 칼 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좀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니까 이 부분도 또 의미 있게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올해는 결정권이 없죠.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없어요. 제가 예. 그래서 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발언도 있었고 네네. 지금 금리 수준 5% 정도 가면은 일단은 적정할 것이다라는 발언도 있었고 또 이 미국 경제 오히려 긍정적으로 연착륙 가능할 것이다라는 발언도 했어요 오늘. 역시 뭐 조금 어떻게 본다면 그 사람은 너무 강경 기조였는데 이제는 뭐 자기가 결정권에서 좀 빠지면서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약간 비둘기파적으로는 돌아선 게 아닌가 설정을 그렇게 보고 우리가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뀌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방금 디플레이션이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얘기를 좀 보겠는데요. 우선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혼자 반도체에서는 살아남더라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같은 맥락으로 제가 보는 게 이제 웨스턴 디지털인데 일본하고 또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웨스턴 디지털이 낸드 업체 4위고 일본 키옥시아가 낸드 업체 2위인데 네. 합병을 예전에 좀 얘기가 있었는데 중단했다가 다시 합병 협상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웨스턴 디지털이 강세를 나타냈어요. 뭐 일단은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 둘이 이제 뭐 M&A라는 게 결국에는 끝나 봐야지 이제 뭐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뭐 설이죠. 모르기 그죠? 때문에 네. 뭐 지금 그런데 일단 뭐 쉽지는 않을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뭐 두 업체들 간에 뭐 이해타산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에게는 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지 않나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규모의 경제가 좀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힘든 때 반도체 업황이 뭐 힘들다 이럴 때는 이제 이런 M&A 같은 것도 잘 안 일어날 법도 한데 이렇게 어쨌든 되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합병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간다는 건 그래도 하반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날 기미가 있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지 않고 지금 현재가 어려우니까 두 어려우니까. 업체가 조금 합병을 해서 뭐 규모를 좀 키우려는 건 아닌가. 생존 같은 거. 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을 이제 발표하는 날인데,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은 안 좋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다 알죠. 뭐 나와 예. 있는데 조금 증권사들마다 이제 편차는 좀 있겠지만은. 근데 과연 그것보다도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를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감사는 삼성전자가 없을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뉘앙스가 바뀌는지 과연 CT 측에서 그저께죠. 그저께 삼성전자도 감산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고 결국엔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는 안정세를 취할 수 줄이니까요. 있을 것으로 보면서 네. 뭐 주가도 강세를 견인했고 업황도 그럼 빨리 돌아설 수 있다. 그런 다 연결돼 있는데요. 그런 의미군요.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감산을 할지 안 할지 그런 거를 한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컨퍼런스 콜이 중요합니다. 감산 하나 안 하나 요거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턴 디지털 얘기 말고도 이제 항공주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항공주가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강하고 리오프닝은 계속 살아있는 그런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항공주들도 뭐 유나이티드 항공, 그다음에 네. 델타, 아메리칸 모두 다 이제 강세를 나타냈거든요. 어제의 분위기가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컨텐츠 업체
업체들 중에서는 네. 뭐 넷플릭스하고 파라마운트 골드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은 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뭐 중국 관련 이런 게 좀 모멘텀이 역시 조금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게 왜 거기가 올라갔나 약간 궁금했는데 거기엔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있군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날 나스닥이 제일 많이 밀렸는데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또 올랐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선방을 한 겁니다. 이제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로블록스는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게임 업체이긴 그러기도 한데 하죠. 예.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뭐 CES 뭐 영향을 받았나요? 뭐 그거는 모르겠고 거기다 XR 기계 뭐 이런 거 많이 나온다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예. 뭐 그 이번에 주요 화두가 아무래도 메타버스다 맞아요. 보니까 뭐 그쪽에서 강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일리 보고 있는데요. 있어요. 그렇군요. 좀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증시 좀 보겠습니다. 소폭 하락 정도로 보셨는데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 미국 증시는 뭐 1% 하락을 기록했지만 네.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이 일단은 쇼커버링이 좀 들어오면서 여전히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네. 본다면은 뭐 빠져도 크게 안 빠지고 오히려 소폭 오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이런 기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고용지표, 오늘 고용지표 발표하고, 그다음에 네. 다음 주 초에 CPI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시장의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요한 지표들 지나가 봐야 그 다음에 좀 뭐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네, 오늘 금요일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현재 전문가였습니다.